어머니, 우리 집 명의를 이제 저한테로 바꾸셔야 해요.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관리를 누가 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어머니 똥오줌을 치웠는데. 정수가, 이게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무슨 똥오줌이야. 난 혼자서도 다 잘해. 아이고, 진짜. 어머니가 돈 버시면 뭐해요? 그거 다 제 남편 몫이고 결국 제 것 될 텐데. 지금 당장 도장 찍으셔야죠. 안 그러면 밥도 안 해드릴 거예요. 너 날 뭐로 보는 거니? 내가 호구로 보여. 그만 부려먹어라. 이 집은 내가 피땀 흘려본 거야. 어머니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제가 매일 어머니 시중 들고 살았잖아요. 화장실도 못 가시면서. 집 한 채쯤 당연히 제거되어야죠. 아니면 진짜 요양원 갈래요? 정수가, 내가 결혼 전에는 그렇게 착했는데. 여보, 당신 엄마 정말 미쳤나 봐요. 머리가 더 이상한가? 우리 집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지금 당장 요양원 보내던지 선택해요, 빨리.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집 한 채가 아까워? 진짜 어이없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별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 더 많은 사연을 매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방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복래입니다. 올해 74이 되었어요. 평생 마포구 재래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33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제 아들 민석이는 대학까지 보냈고 공부를 잘해서 은행에 취직했어요. 딸 민지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40년간 장사하면서 모은 돈으로 마포의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고 분식집 자리도 제 이름으로 샀습니다. 은행에 적금도 꽤 모았어요. 힘들게 살았지만 나중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어요. 며느리 정수기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착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쉬세요. 라며 저를 껴안았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제가 평생 고생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장사 그만하고 쉬세요. 재산 관리는 제가 다 할게요. 엄마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몰라요. 40년 장사하며 굳은 살 박힌 손을 보며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정수기는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매일 안마도 해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살게요. 절대 요양원 같은데 안 보내요. 라며 약속까지 했죠. 그러다 결혼 6개월 즈음부터 정수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점점 나오지 않고 어머니, 이거 드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라면서 싱겁고 맛없는 음식만 주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면 소리가 너무 커요. 저 두통이 생겨요. 라고 말했죠. 집안일도 점점 제가 하게 됐어요. 어머니, 몸 쓰는 게 치매 예방에 좋대요. 빨래랑 설거지는 어머니가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은행 통장도 관리한다더니 제 통장을 아들이 가져가고 제게는 한 달에 용돈 20만 원만 주는 거예요. 민석아, 내 통장 좀 돌려줄래? 내가 써야 할 일이 있어. 엄마, 내가 관리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필요하면 말해요. 제가 드릴게요. 어느 날은 제 방에 들어가는데
정수기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정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어머니, 놀랐잖아요.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어머니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그런데 손에는 제 통장 사본이랑 도장이 들려 있었어요.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들은 출근한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며느리는 친정에 간다며 자주 외출했어요. 어느 날은 우연히 정수기 핸드폰을 봤는데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 결제 완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월 100만 원짜리 헬스클럽이었죠. 제게는 용돈 20만 원 주면서 자기들은 호화롭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정수기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는데 저를 보더니 갑자기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셔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네. 무슨 소리예요? 난 멀쩡해요. 정수기는 저를 보며 친구들에게 봐요. 이런 식으로 폭발하세요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마치 어린애 달래듯 말했죠.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며칠 후 아들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서명만 해주세요. 집이랑 상가를 요즘 경기에 맞게 관리하려면 필요해요. 자세히 보니 그건 제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넘기는 증여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 있던 3억 원의 적금도 어느새 절반이 사라져 있었죠. 민서가, 이게 무슨 일이니? 내 돈이 왜 이렇게 줄었어? 엄마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그래요. 엄마가 작년에 저한테 생활비로 주신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나 아직 정신 멀쩡해. 그때 정수기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또 시작이야. 요양원 얘기 꺼내볼까? 우리도 이제 애 가질 계획인데 어머니 이러시면 애 키우기 힘들잖아. 그날 밤, 전 너무 무서웠어요.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울었죠. 내가 40년 일한 모든 재산을 뺏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은 항상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이야기만 하지,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빼앗는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아요. 그렇게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평생 장사하면서 사람 마음 못 읽었을까? 장사꾼의 촉이 돌아왔달까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순 없어.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는 제가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늦게 전화하시고. 저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민지는 깜짝 놀라더니 바로 답했어요. 엄마, 내일 당장 우리 집으로 와요. 오빠랑 재수 씨가 그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전 집을 나갈 수 없었어요. 만약 내가 나가면 제 집과 가게가 정수기와 민석이 손에 넘어갈 테니까요. 아니, 민지야. 엄마가 여기서 해결할 거야. 근데 도움이 필요해? 민지의 남자친구 준호는 전직 경찰이었어요. 민지가 준호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고 둘이 같이 계획을 짰어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어머니는 바보인 척, 기억력이 안 좋은 척 연기하세요. 뭐라고? 왜 내가 바보 연기를 해야 하는 거니? 속이 보이면 안 돼요. 정숙 언니가 어머니를 의심하지 않게 해야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다가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가끔 날짜를 틀리게 말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길을 잃은 척했고요. 정수기는 제 모습을 보더니 더욱 신이 났어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빨리 서류 준비해요. 제 귀에 다 들렸죠. 하지만 전 모른 척했어요.
그 사이 민지와 준호는 몰래 증거를 모았어요. 준호가 알려준 대로 제 방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뒀어요. 정수기와 민석이가 제 재산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모든 것이 녹음됐죠. 가장 중요한 증거는 통장이었어요. 제 적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요. 민지가 은행에 가서 거래의 내역을 뽑아왔는데 지난 6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모두 명품 가방, 외제차 할부금, 해외여행 비용으로요. 저는 속으로 분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때로는 정수기가 시키는 대로 바보처럼 행동하면서 증거가 더 많이 쌓이길 기다렸어요. 바보가 누군지 보여주마. 제가 장사할 때 늘 하던 말이에요. 손님이 물건 값을 깎으려고 할 때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죠. 지금은 제 자식과 며느리를 상대로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정수기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곳을 알아봤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특별한 곳이라니. 그게 어디인데? 아주 좋은 요양원이에요. 어머니처럼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죠. 거기 가시면 친구도 많이 사귀실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구나.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니? 정수기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집은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어머니 돌아오실 때까지요. 돌아올 일 없게 할 생각이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밤 민지와 준호가 몰래 찾아왔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 요양원에 보내겠대. 준호가 말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행동할 때예요. 어머니, 내일 중요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할 거예요.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민지가 덧붙였어요. 엄마, 내일 오전 11시에 준호 오빠가 경찰 친구들과 함께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민석이 중요한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요양원 입소 서류예요.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저는 천천히 서류를 받았어요. 자세히 보니 요양원 입소 서류뿐만 아니라 제 집과 상가를 모두 민석이 이름으로 바꾸는 증여 계약서도 있었어요. 민서가, 이게 뭐니? 우리 집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거야? 정수기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냥 세금 때문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어머니 이름으로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 그럼 돌려준다는 약속도 여기 써줄래? 정수기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 좋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엄마 기억력이 또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민석이가 말했어요. 그때 정확히 11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김복래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이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정수기가 문을 열었을 때 민지와 준호, 그리고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정수기가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김복래 씨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돌린 사건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정수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석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세요. 자기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정수기와 민석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여보, 어머니 통장에서 돈 좀 더 빼요. 이번에 명품백 세일한데 어차피 어머니는 기억도 못 해요. 알았어. 근데 너무 많이 빼면 티가 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어머니한테 치매 검사 결과서도 만들어 놨잖아요.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돼요. 그래도 걱정돼. 만약 엄마가 알아차리면 어머니가 뭘 알아요? 요양원만 보내면 끝이에요. 집이랑 상가도 다 우리 거고,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녹음기의 소리가 멈추자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정수기는 얼굴이 하얘졌고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정수기가 소리쳤어요. 그때 준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이 녹음은 법적 증거로 충분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준호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김복래 씨 통장에서 불법으로 인출된 모든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 해외여행 예약 내역, 고급 레스토랑 결제 기록까지요. 모두 김복래 씨 돈으로 결제된 겁니다. 정수기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혼자 살기 힘드실까봐. 거짓말 그만해. 제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난 너희들이 날 봉으로 삼은 걸 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내 돈과 재산만 노렸던 거지? 난 바보가 아니야. 40년간 장사하면서 사람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다 알아.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탐이 난 거지.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희들 호의호식하라고 번 돈이 아니야. 경찰은 증거를 모두 수집한 뒤 민석이와 정수기에게 경고했어요. 재산 사기, 미수와 노인학대 혐의가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고소가 진행될 겁니다.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민지야.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왜 나가? 나가야 할 사람은 따로 있어. 저는 민석이와 정수기를 바라봤어요. 너희 둘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내 통장 다 돌려놔. 한 푼도 빠짐없이. 정수기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민석이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4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아프거나 정말 치매에 걸렸으면 어쩔 뻔했니? 날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내 재산을 다 빼앗을 셈이었지. 민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 법적으로 고소할까요?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와 사기미수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더 이상 봐줄 수는 없었어요. 고소까진 안 하마. 대신 조건이 있어. 저는 민석이를 바라봤어요. 첫째, 내 통장에서 빼간 돈 전부 돌려놓을 거. 둘째,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거. 셋째, 앞으로 내 재산에 손대지 말 거. 민석이와 정수기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을 듣자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건 너무해요. 저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네가 날 엄마로 생각했니? 내 돈만 보였지.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야.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날 이용한 순간 넌 내 아들 자격을 잃었어. 민석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수기는 짐을 싸기 시작했고 민석이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24시간 이내에 모든 돈을 돌려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아셨죠? 2시간 후 민석이와 정수기는 집을 나갔어요. 그들이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죠. 민지가 제 곁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너무 힘들었죠? 난 그저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바랐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준호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인생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까요.
며칠 후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돈을 당장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민서가,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돈은 꼭 갚아야 해. 그게 내 책임이야. 네. 엄마 약속할게요. 매달 월급에서 최대한 많이 보내드릴게요. 정수기도 반성하고 있어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 정말로 민석이가 월급의 절반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이요. 10개월이 지나자 1억 5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돌아왔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었죠. 마음속 상처는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밤마다 꿈에서 민석이와 정수기가 나타났어요. 어떤 밤에는 잠에서 깨어 내가 너무 냉정했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죠. 민지는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준호도 자주 집에 들러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펴봤죠. 엄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의 질문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 재산은 지켰지만 가슴 속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옛 단골 손님을 만났어요. 아이고, 복례 씨. 장사 그만두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렇게 살아요. 요즘은 집에만 있어요. 왜요? 복례 씨 솜씨면 아직도 장사 잘하실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아. 난 아직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저녁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다시 장사를 하고 싶어. 네. 엄마, 정말요? 어떤 장사요? 분식집. 40년 했던 거 다시 해볼래. 근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다음 날 민지와 준호가 찾아왔어요. 저는 제 계획을 설명했죠. 분식집을 다시 열고 싶어. 근데 이번엔 좀 다르게 복내내 할매 떡볶이라는 이름으로 할머니의 정성과 맛을 팔고 싶어.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감 있는 할머니 음식에 열광한다고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인기 많을 거예요. 제가 마케팅 도와드릴게요.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40년 분식집 경험과 민지와 준호의 젊은 아이디어가 만나면 정말 멋진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래, 해보자. 내 인생의 새 장을 시작해볼까? 한 달 후 복년의 할매 떡볶이가 문을 열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가게였죠. 준호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74세 할머니의 비법 떡볶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어요. 첫날은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40년간 장사하면서 배운 것은 인내심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죠. 할머니, 이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다른 데서는 못 먹어본 맛이에요. 아이들의 칭찬에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양념을 직접 만들고 재료도 꼼꼼히 고르고요. 준호가 찍은 가게 사진과 떡볶이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진짜 맛집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한 달 후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졌죠. 민지야, 이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엄마, 제가 주말에는 도울게요. 그리고 평일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대학생 2명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어요. 아이들에게 제 비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죠. 양념은 무조건 하루 전에 만들어야 해. 그래야 맛이 제대로 배지.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저희 가게를 취재하러 왔어요. 김복래 할머니 74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비결이 뭔가요? 비결?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지. 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인터뷰가 신문에 실리고 나서 가게는 더 유명해졌어요.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이 왔죠. 김복래님, 저희 인생의 이마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TV에 나가는 건 부끄러웠지만 민지와 준호가 용기를 주었어요. 엄마, 꼭 해봐요. 엄마 이야기가 다른 노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방송에 출연했어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죠.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아픔부터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과정까지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응원 편지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저도 60대인데 용기를 얻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울했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다시 힘을 냈어요. 그 중에는 민석이의 편지도 있었어요. 엄마, TV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갚은 건 얼마 안 되지만 꼭 끝까지 갚을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석이의 편지를 받고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다시 만나면 안 돼. 또 속을 거야 라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라는 생각도 들었죠. 민지와 상담했어요. 민지야, 오빠 편지 어떻게 생각해?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저도 오빠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도 의견을 냈어요. 어머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조심해야 하겠지만 대화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고민 끝에 민석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석아, 엄마야, 주말에 가게로 와보렴. 토요일 오후 민석이가 혼자 가게를 찾아왔어요. 정수기는 없었죠. 민석이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눈빛도 초라해 보였고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말을 더듬으며 민석이가 말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앉아봐, 차라도 한잔할래? 저는 냉정하게 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컥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키운 아들이니까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이용하려 했어요. 정수기와도 많이 싸웠어요. 이제는 정말 깨달았어요. 깨달음이 좀 늦었구나. 내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엄마, 용서받기 힘든 짓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잘 되시는 걸 보니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 내가 잘 되니까 이제 와서 찾아오는 거야?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민석이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민석아, 엄마가 널 당장 용서하긴 어려워. 하지만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해보자. 천천히. 민석이의 얼굴에 희망이 깃들었어요. 정말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로 민석이는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나 청소 같은 자비를 했죠. 손님들 앞에서 민석이를 제 아들이라고 소개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석이는 묵묵히 일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요. 돈도 계속해서 조금씩 갚았고, 이제는 1억 넘게 갚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정수기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 정수기를 만나는 날, 저는 긴장이 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도 떨렸어요. 민지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줬죠.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카페에서 정수기를 만났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머리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수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정수가 오랜만이구나.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정수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수가,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게 중요한 거야.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든 갚아나갈게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서로 믿는 마음이야. 그 마음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날 이후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민석이와 정수기는 둘 다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갚아나갔고 주말에는 가게 일을 도왔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정수기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허세를 부리고 명품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소박하고 성실해졌어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1년이 지나자 복내내 할매 떡볶이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가 되었어요. 신문과 방송에서도 더 많이 찾아왔고 심지어 프랜차이즈 제안도 받았죠. 어머니, 이제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정수기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일하는 게 좋아. 이게 내 삶이고 내 행복이야. 75세 생일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지와 준호, 민석이와 정수기, 그리고 단골 손님들까지요. 놀랍게도 민석이와 정수기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엄마, 저희가 드릴 게 있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는데 열어보니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았다는 증서와 함께 작은 통장이 있었어요. 이건 저희가 엄마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에요. 많진 않지만 정성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모든 게 완전히 용서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 74살에 다시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리고 깨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인지도 몰라. 여러분, 김복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험난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황금별곡이었습니다.